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29일이고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휴장이죠. 네, 증시 자체가 아예 멈춰 있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이 주말인데 딱 정말 이제 연말 2023년 마지막이 깔끔하게 주말로 끝납니다. 네, 10월 이제 1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이고 개장은 2일부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랄게요. 자, 연말 잘 보내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오전에 좀 일찍 나와서 또 회의를 좀 했는데,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참 또 오랜만에, 며칠 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인데, 자, 포스코홀딩스. 자, 지난 이제 10월 때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버티고 계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개인 주주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10월에는 정말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죠. 우리가 또 뭐 지나온 과거를 또 기억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때 이제 뭐 고유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5% 이상 올라갔었던 이러한 시기고요.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죠. 중동 전쟁 발발. 이 이라크랑 이제 하마스 중동 전쟁 또 일으켜지면서 10월에 사실상 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밀리면서 4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갔었고 11월부터 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 뭐 공매도 금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연말 산타 랠리와 함께 주가가 다시 50만 원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절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좀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뭐 공매도 세력, 기관 세력, 뭐 외인 세력들 많은 이제 세력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막 급하게 아씨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팔아버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오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자라는 영상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를 66만에서 60만 원으로 이제 한 10%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죠. 네, 뭐 무조건 뭐 매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관들의 뭐 이 순매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순매수 포지션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뭐 단기로 뭐 당장 뭐 다음 달 돼서 팔 게 아니잖아요. 쭉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랑 딱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이제 절반 라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동안에 뭐였냐면 막 전기차 수요가 뭐 둔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쪽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마찬가지 배터리 쪽이 좋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막 리튬 가격 막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동안에 뭐 불법 공매도 이런 부분들은 참 뭐 속상합니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 조성자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오히려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대상 종목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가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나 실제로 금지된 게 맞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는 막 엄청난 희망 회로를 그려줄 것처럼 막 공매도 제도 개선하겠다. 뿌리 뽑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사실상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장난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자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중국 제외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게 진실, 팩트 되겠고요. 테슬라는 1년 사이에 49.4% 성장,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게 결국에는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자, 현대차 한번 보고 기아차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물론 52주 신고가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10월 이후에 정말 급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52주 신고가. 전기차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카가 또 대세다라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자꾸 수요 둔환이, 이런 공포심을 조장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돌아와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현대차, 기아 올해 미국 판매 150만 대 돌파를 했고 역대 최다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가야 할 길은 전기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또 자료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자, 25년이 되면은 어디부터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냐면은요. 자,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부터 금지가 됩니다.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경유차가 판매가 금지가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30년이 되면은 유럽의 국가들, 이제 영국은 35년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제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30년부터 이제 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년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미국, 영국, 뭐 유럽의 주요 국가들 전부 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따라가줘야 되고, 이게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트럭 같은 경우에, 자, 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한 대 분량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 트럭에는 15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런.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진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 중립,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 목표예요, 공통 목표. 공통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보급률, 지금은 뭐 단순히 뭐 10%에 불과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진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일렉트로닉 비히클, 전기차죠. 전기차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팩트고요. 2023년 올해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였죠.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이제 금리 그동안에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고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었고, 올해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게 팩트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미국 이제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부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일 윗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3월부터 인하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내년 3월부터, 자, 세로 고침을 좀 해야 돼서, 자,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전격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망치인데 3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5.5고 우리나라가 3.5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인데, 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점점 더 성장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이제 할부를 끼고 구매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중고차를 사더라도요, 여러분들 중고차를 사더라도 막 기본 막 12%막 13%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뭐 8%뭐 3, 4%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다시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판매는 절대적인 숫자의 뭐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진짜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었단 말이에요. 3, 4분기에. 그죠? 근데 보시면은 현실. 자, 여기 현실입니다. 여기 뭐 신화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은 전기차 판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점점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엔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잘 팔리고 해도 이 충전의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충전하기 불편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은요, 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 집에서 밤을 새거나 직장에서 낮 동안 가장 자주 주차하는 곳에 차량을 충전함으로써 일일 운전 범위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16만 개 이상의 충전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6만 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를 따라 지역사회에 50만 개의 충전 포트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팩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시간 단축 기술 발전이 더욱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잠재 구매자에게 더욱 이제 매력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막 15분 만에 막 완충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앞으로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뭐 관심 시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도 결국 현실은요, 뭐냐면, 자, 앞으로 이 환경의식, 정부의 인센티브, 배터리 기술의 발전, 충전 인프라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꾸준히 관심이 증가했다라는 게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소비자의 63%가 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57%보다 무려 6%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는 외부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배터리셀 3사도 막 북미 막 공장 증설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오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번역 오류입니다. 자, 전기차는 전통적인 연소 차량과 경쟁할 만큼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요 연소 차량 뭐예요? 내연 기관차, 휘발유, 뭐 경유차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낮은 유지비와 연료비를 고려할 때 기존 차량보다 총 소유 비용이 낮은 전기차 모델이 많다라는 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뭐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비중 확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살아남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에 2차 전지 섹터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들. 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자, 요런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의 캐파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다 상향이에요, 상향.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이제 리포트인데, 정말 사상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아니,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정말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얼마나 더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진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전략 잘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네럴 모터스, 뭐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 전기차 올인 전략을 천명했다. 다시 투자를 축소하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현대차 그룹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진짜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요것도 좀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 시장 전기차 없이는요, 앞으로 이제 못 팔아요, 내연기관차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5년부터 35년까지 이제 뭐 나라마다 이제 금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충전 배터리 전기차, 지금 알고 계신 2차 전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고, 뭐 내연기관차, 이퓨얼 내연기관차,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시면은요, 직충전 배터리 전기차의 효율을 보세요, 효율. 그냥 말도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면 사실상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팩트만 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이어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신한투자증권, 뭐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자,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밑돌 것,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절대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0만원 선인데 목표 주가가 60만원으로 내린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럼 이때까지는 일단 들고 가셔야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 세력들은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몇 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하시길래, 네, 제가 오전에 좀 급하게 여러 가지 또 리포트 자료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쭉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진짜 뭐 앞으로 3년, 뭐 5년 후에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지금의 주가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로 묻어가실 종목들이는 좀 쭉, 요 2차전지 종목들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예수금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구간에서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요 단타 종목과 상한가 예상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2024년 요 땡땡땡땡 종목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정말 싼 가격에 계속 모아 가시려면 여러분들 예수금이 넉넉하게 좀 마련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요 내용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세요. 자, 우선 이 단타 종목 그리고 상한가 예상 종목 받는 방법은요. 우선은 요 번호 잘 확인하셔서 상한가라고 문자를 한 통 전송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 당일 상한가 조건 검색식 다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월까지 무료로 배포하기로 연장을 좀 했으니까 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이제 대세 상승장 열심히 단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 DTNC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오전에 공유를 이제 해 드렸었고요. 어제 상한가 정확하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12월 27일이죠. 수요일도 이제 DTNCR로 정확하게 이제 또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오전에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상한가 바로 달성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요 조건 검색식 받아 가셔서 사용하시면은요, 그냥 종목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검색기 받아 가셔서 사용을 내가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보방에 또 따로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텔레그램 뭐 정보방 들어오셔서 확인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 또 별도로 발송을 다 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확인하시고 문자로도 확인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세 상승장 속에서 여러분들 단타, 단기 열심히 또 수익을 내셔야 되고, 자, 단타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 많이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다니시고 생업하시는데 바쁘신 분들은 사실상 정말 또 하기 힘든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단기 스윙주, 일주일에서 2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전후로 해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단기 스윙 종목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 10월 30일 이제 뭐 2달 가까이 됐죠. 자, 32,200원에 잡아 드렸습니다. 32,200원 기억하시고, 자, 오늘 날짜로 현재가 기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230% 수익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단타나 뭐 이런 것들 바빠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스윙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문자로 다 보내드리니까 뭐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셔서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장기 종목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옆에 보시면 땡땡땡땡 종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준비를 이미 해 놓은 종목이고, 함께 하실 분들은 대시세라고 문자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또 설명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별도로 따로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선정을 해서 쭉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어 하시는 요 섹터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번호로요.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섹터,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다 그러면 3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1번이다 그러시면은 1번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은 좀 제가 의견을 수집을 최대한 해서 섹터를 선정하고 종목까지 선정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또 이게 남겨주셔야 제가 또 참고해서 선정을 하고 추후에 이제 공유방, 정보방에 또 초대를 해드려야 되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23년 마지막이잖아요. 자, 12명이 아니라 이제 23명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벤트로 진행을 했는데, 자, 5만원 상품권 2개 총 23명 추가로 추첨을 해서 1월 1일에 또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추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 네,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예수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기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0배 이상 수익을 내길 원하는 이런 종목들을 꼭 잡아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일부러 누르게 되죠. 매도를 하니까. 그죠? 지금 양도소득세 기준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억 이상 투자하는 이러한 대주주들은 일부러 매도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종목이더라도 항상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빠지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 매수하기가 좋은 연말 시장이 되겠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2023년 12월 연말 대시세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거고요. 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24년에 이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계속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요 AI 반도체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필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을 또 논의 중에 있다라는 엠바고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통 물량은 한 40% 정도 됩니다.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종목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작년 이제 대시세 진행 종목으로 이제 뷰노라고 하는 종목이 12배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요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1월 3일에 매수 6,000원에 잡아드렸어요. 그죠? 역시나 이제 AR이 의료 대장주입니다. AI 암진단 쪽으로 여러분들이 루닛 많이들 이제 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쪽 대장주로 이제 꼽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6,000원에 잡아드렸고, 늦게 이제 일찍 못 잡으신 분들은 또 10월 27일에 이렇게 한 번 더 24,900원에 또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1월 3일에 잡아드렸죠. 자, 1월 3일 정확하게 저가 부근 내려올 때 누림목 발생할 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쭉 보시면 최고가 거의 뭐 7만원 가까이 올라갔죠. 몇 배 올랐습니까? 12배 올랐습니다. 자, 늦게 잡으신 분들 27,900원에 잡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2배 넘게 올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이제 12월 또 연말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잡아 가셔서 꼭 이 뷰노처럼 12배 이상 또 상승하는 이러한 수익을 꼭 안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대시세 종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또는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문자를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다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한 200분 정도 먼저 1차적으로 네, 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보내주신다고 해서 전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 물량 그리고 또 호가창 매물 소화량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0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테고요. 어느 정도 좀 모집이 되면 2차적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또 한 2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총 한 40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4년 여러분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다 이러한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을 하고 기관들과 소통하고 여러 이제 정보들을 토대로 다 이제 잡아 드리는 거니까 모든 AI는 이제 HBM을 통한다. 결국엔 AI 반도체 이제 또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반도체를 또 주도할 앞으로 AI 기술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막 다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제가 뭐 자료를 한두 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AI 산업,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도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 반드시 좀 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돼요. 뭐 대시세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셔서 24년에
제발 여러분들 대박 납시다. 아시겠죠?